자, 이어서 나우차이나 시간입니다. 오늘 국제유가 하락에 또 배경이 되고 있는 게 중국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연결성이 깊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백은비입니다. 예. 신뢰다 이렇게 좀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무디스 쪽에서도 이제 중국 신용 등급을 하향 전망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는데 또 과도한 재정 부양책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언급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은 중국 시장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네, 중국이 사실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계속 발표를 해주고 있는데 증시가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많이 좀 떨어진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제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이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좀처럼 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디스는 이제 중국 등급 전망 강등의 이유로 이제 중장기 성장세 하락 그리고 부동산 침체로 인한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의 과도한 부채를 손꼽았습니다. 반면에 S&P랑 피치는 그래도 중국의 신용 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는데요. 일단 중국은 이제 등급 하향 조정에 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거시 경제가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무디스가 이제 2016년이랑 2017년에도 이제 중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한 바 있는데요. 당시에도 현재랑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당시 중국은 이제 재정 적자 확대 그리고 금리랑 지준율 인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경기를 부양을 했고 이제 경기가 점차 회복을 하면서 이제 중국 증시에도 미치는 영향이 이제 단기에는 충격이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제 장기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이제 부채 구조 조정에 따라서 이제 경기가 확실하게 반등을 해주거나 뭔가 미국의 금리 인하로 중국의 위안화 절하 압박이 해소되거나 이제 자금 유출이 진정될 때까지 그때 이제 다시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아마 박스권 등락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중국 당국이 계속해서 힘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신뢰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내부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해결이 참 쉽지가 않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당국은 어떤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는지 세부적인 정책들 궁금하고 다른 포인트들은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부양을 계속하고 있긴 합니다. 일단 11월 17일 날 중국 인민은행이랑 금융관리감독총국 그리고 증감회가 이 금융기관들과 자담회를 개최를 해서 부동산 기업의 자금 조달 수요를 만족시킬 것을 좀 촉구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 작년 하반기에 이제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대출 그리고 채권,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규제를 완화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대출 증가율이 좀 개선되지 못하고 다시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개발업체들의 유동성 위기가 좀 지속이 되면서 이제 당국에서 나서서 이제 정책 집행을 좀 지시를 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제 12월 4일 날 이제 농업은행, 건설은행 등 이제 6대 국유은행이 이제 부동산 기업과 면담을 통해서 이 재무 구조가 좀 양호하고 정상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부동산 기업들의 대출 확대를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국유기업도 포함이 되겠지만 민영 부동산 기업도 포함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유동성 위기는 조금씩 해소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결국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결국 실적 개선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2021년 하반기 중국 착공 면적 감소세가 가팔라졌기 때문에 이제 준공까지 대략 33개월 정도의 시차를 고려를 하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중국의 부동산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반면에 이제 그동안 이제 중국의 부동산 신규 건설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이제 내년도 이제 중국의 건설이라든지 철강, 시멘트 이런 건자재 관련 수요는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3일날 중국 세관에서 이 한국으로 향하는 요소 수출 통관을 돌연 보류를 하면서 중국발 요소 대란 우려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17일날 중국 질소 비료 공급 협회가 회원사들한테 이제
질소 비료 수출을 자제를 하고 이 중국 국내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할 것을 제안을 하면서 일단 내년 1분기까지도 수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중국 요소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2년 전에 중국이 호주와의 무역 분쟁으로 이제 요소 수출을 제한을 하면서 이 국내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물류가 마비 직전까지 가면서 2022년 같은 경우는 중국 요소 수입 비중이 71.7%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다시 91.8%까지 좀 상승을 한 상황인데요. 일단 현재 국내 요소 비축분은 3개월분 정도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이제 중국의 요소 수출 조정이 사실 9월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9월 초에 중국 정부가 이제 주요 요소 수출업자들한테 이제 중국 내 비료 시장의 가격 안정 그리고 고공급 보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신규 수출 계약을 좀 중단하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년도 봄철까지 이제 이 경장력 비료 비축을 위해서 아마 1분기까지는 수출 중단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이랑 산업망 그리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를 하고 FTA 2단계 협상 속도를 높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상무부에서는 이 요소 수출 중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아마 불안감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제 실적을 보자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검증의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소 수출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는 3개월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내년 1분기까지 수출 중단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참 뭐랄까요, 조금 불안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앞서서도 이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 지표 들어가기 전에 중국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유가를 계속 하락시킨다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뭐 내년에 중국 경기 뭐 상반기는 힘들지 몰라도 하반기쯤에라는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내년에는 상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반기 들어서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강도를 굉장히 높이기도 했고, 이 1조 위안의 추가 부양책 역시도 사실 1분기에 굉장히 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오히려 더 수요가 좀 견조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정책 이 부양 효과가 조금 떨어지고 뭔가 추가 부양책이 없다면 다시 수요는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반대로 초반에 좀 더 좋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봐야 될 주요 경제 지표들이라든지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15일 날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작년 4분기에 이제 중국이 락다운 때문에 이제 기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기저 효과에 의해서 11월 지표는 회복세에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대내외 수요 부진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2년 평균 증가율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표들의 엇갈린 흐름은 아마 연말까지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17일 날 이제 정책금리인 MLF 금리가 발표가 되고 20일에는 사실상 기준금리로 불리는 LPR이 발표가 됩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4개월 연속 동결한 상황인데 사실 11월에도 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중국 은행들의 이제 순이자 마진이 적정 수준이 1.7에 근접한 상황이기 때문이고요. 다만 만약에 이제 중국 정부가 27일 날 수요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서 깜짝 MLF를 인하를 하게 된다면 이 MLF 금리에 은행들의 가상금리가 더해져서 결정되는 LPR 금리도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표가 주는 방향성은 아직이지만 이제 금리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포인트를 좀 잡아주셨으니까 잘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우차이나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의 분석과 전망을 들어보셨습니다.